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혹은 그런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작가로서는 수입이 궁금해요. 네.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작가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지? 네. 그런 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인세도 있고 그쵸. 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작가가 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르지 이지은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 유명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박혜선 작가님을 초청했지요.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 2부 시작합니다. 네. 2부는 흥미진진해요. 왜냐면 인간 박혜선이라 누굴까? 개인적인 사생활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어서 작가님의 어렸을 때 꿈이 참 궁금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유튜버? 맞아요. 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방송인 유튜버, 아이돌 이런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꿈 1위래요. 네, 예전에 우리 작가님 시대, 우리 시대 때는 꿈이 뭐였죠? 저는 선생님 맞아요. 이런 맞아요.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죠? 저도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선생님 꿈을 이뤘어요.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서 꿈을 너무 고맙게도 이뤄서 네. 감사한데 작가님의 꿈도 궁금하단 말이죠. 네. 어렸을 때도 꿈이 작가이셨어요? 어렸을 때 꿈은 작가가 조금 더 큰 어렸을 때였고요. 처음에 저는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화 배우. 네, 제가 나름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영화 배우가 될 거야 했더니 온 동그랗게 둘러앉은 식구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정지 화면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저를 향해서 바라봤죠. 그 뒷말, 하지 못한 말,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그우먼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박수를 쳤는데 영화 배우 때하고는 사뭇 발음이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얼굴을 보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오, 네네.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살던 곳은 산골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뭐 편의점이라는 슈퍼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위를 들고 마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역장수! 그렇죠. 딱딱딱. 네네. 그분이 나타나서 엿을 타는데 돈을 받지 않고 고무를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사 먹다 더 이상 내가 팔 게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의 새 고무장화를 팔아서 엿을 먹고는 집에 돌아갔는데 다 먹고 나니 너무 무섭죠. 그쵸.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방에 갇혀서 그 엿장수 아저씨가 엿을 싸준 종이를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에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쳐보세요. 그날부터 교장 선생님은 세라를 다락방에 사는 베키와 함께 지내게 했어요. 성공은요? 역시 훌륭하시군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딱 2장이 딸려온 거예요. 엿장수 아저씨의 그 뒷 종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야기가 끝났는데 몰래 엿을 꼭꼭 싸서 도망오느라고 내 뒤에 산 아이가 누구였는지 보질 못했단 말이죠. 그 아이를 알았으면 그 뒷장이라도 구해오는 건데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네. 그 친구가 너무 재밌다. 너 작가이고 되겠다. 그때부터 저의 장래 희망란에 새로운 꿈 작가. 그게 초등학교 4학년 가을 무렵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엿장수 아저씨께 감사의 영상 편지. 정말 엿장수 아저씨가 싸준 그 종이가
수학책이었다면 어쩌면 저는 수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책, 동화책이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엿장수 아저씨. 네. 너무 그러네요, 진짜. 네. 어쩜 이렇게 내가 갈 길은 따로 정해져 있나 봐요.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딱 그 순간에 꽂혔던 거, 그 부분이랑 너무 잘 맞았던 네. 것 같아요. 우와,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친구들 앞에서 뭔가 드라마 얘기해주거나 영화 얘기, 책 읽은 거 얘기해주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로 풀렸고, 우리 작가님은 글 쓰는 걸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오, 누군가의 이야기에 관심 갖는 거. 네, 그게 말이든 글이든 네. 지금 우리가 같은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주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쵸. 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시청자분들도 나도 뭔가 읽는 거 좋아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나 말하는 거 좋아해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스피치이든 글이든 작가이든 아이돌이든 유튜버든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가로서의 삶도 궁금해요. 작가가 이제 되고 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나는 작가가 된 순간을 굉장히 축복받은 순간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거고, 작가를 해서 내가 이 고생을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모든 어른들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반면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힘든 일도 있거든요. 작가로서의 삶 어떨까요? 작가로서 내가 작가는 왜 되었을까? 힘들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작가가 되어서 너무 기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를테면 너무 원고가 잘 나가지 않을 때 마감을 해줘야 할 때 출판사에서 끊임없이 언제쯤 완성될까요? 라는 전화를 받을 때 무서워. 너무 막 빗독촉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전화로 또 다시 열심히 써서 완고를 쳤을 때 그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내가 작가가 되길 참 잘했다. 나 작가로서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네.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의 욕심인데 저 이야기 속에 글감이 숨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에 호응을 굉장히 잘해요. 리액션의 왕이라고나 할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되었을 때 참 기쁘다 하는 건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을 굉장히 진중하게 함께 듣고 함께 엿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참 기쁜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안 그래도 굉장히 리액션이 남다르셨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리액션 좀 한다는 분인데 네. 굉장히 막 호응해주고 제가 네. 무슨 말만 해도 막 끄덕끄덕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오히려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액션 속에는 내 욕심이 숨어있구나. 그쵸? 네, 글감을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또 있어요. 네네. 작가가 되어서 참 기쁜 것. 네. 이건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미니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저는 그냥 글 쓰는 게 좋았고 네. 책 읽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늘상 글을 쓰고 책을 읽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책을 읽고 글 쓰는 일들이 네. 그냥 엄마의 일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이가 열심히 뭐 숙제를 하거나 힘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엄마 나 좀 쉴게 라고 하면서 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딱 꺼내서 소파에 털썩 앉아요. 그래서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아이에게 힘이라는 건 책이구나. 그쵸.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책을 읽고 글 쓰는 모습을 본 것들, 그것이 일상이고 어느 순간 내가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이구나, 우리 아이에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들이, 이 작가라는 일들이 우리 딸아이한테는 굉장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된 거 아닌가? 그쵸? 엄마의 욕심, 그런 마음까지 든 거죠. 작가가 되길 잘했다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네. 우리 애가 책을 읽는 나의 모습, 책을 쓰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쉬는 시간을 책으로 보낸다?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작가 되셔야겠네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오늘부터 열심히 아마 책을 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거실에 책장이 있어서 같이 책을 읽는 그런 가족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하고 그렇게 유도해서 꾸며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어떤 책과 좀 가까이 지내는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시간에 엄마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상이죠.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순간 제가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제가 궁금한 거, 아마 우리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혹은 그런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작가로서는 수입이 궁금해요. 네.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작가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지? 네. 그런 거. 뭐 쉽게 생각하면 인세도 있고 그쵸. 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작가가 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어떤 교과 과정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로서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얼마 법니까? 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죠? 얼마 그렇죠. 궁금해. 궁금하겠죠. 근데 또 이런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작가가 되어서 작가의 수입,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책을 써서 정말 인세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인쇄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애들이 쉽게 이해하는 인세는 책 한 권을 썼을 때 이 책을 책값의 몇 프로, 7%, 10% 이렇게 작가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초판을 3,000부를 찍었다. 그럼 그 3,000부의 책값의 7%, 10%. 주로 어린이 책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작가와 그림책 작가가 함께 인세가 달라요. 그렇죠. 나눠지겠네요. 네,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7%, 8%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책에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한 7%, 8%? 아, 그림책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소설이나 뭐 이런 5학년 네. 동화 같은 경우는 또 그림이 조금 비중이 좀 그렇죠. 많이 낮아지니까 글이 많으니까. 인세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작가의 인세, 우와. 이런 인세. 그 다음에 강연. 특히 작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작가와의 만남이에요. 요즘 네. 가을이 되면 저도 엄청나게 네.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끌고 온 네. 거예요, 여러분. 네, 주로 작가와의 만남. 책을 읽으면 친구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지필, 다른 지필들. 저 같은 경우는 또 신문사에서 어린이 글을 심사하면서 또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강연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잘하는 작가다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더욱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로 내 삶을 여유 있게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 아닌가요? 그럼요. 돈을 떠나서. 네. 네,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 나름 가늠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아마 이제 박혜순 작가님처럼 유명 작가님들은 당연히 뭔가 인세도 조금 더 올라가고 강연료도 좀 더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뭐 물론 초보 작가
저처럼 저는 책을 3권밖에 못 써서 초보 작가 같은 경우는 인쇄도 퍼센테이지가 좀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좀 유명한 작가님이 되셔서 베스트셀러를 막 내시면 막 많이 올라가셔서 제 소원입니다. 아니 이미 그러시잖아요. 네. 엄청나게 유명하신데 네. 그러신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증이 아마 풀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속 시원히 좀 풀렸어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아마 더 커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돈을 떠나서 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에겐가 어떤 생각을 던져주는 책, 음. 누구에겐가 웃음을 던져주는 책, 그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관에서 굉장히 나 정말 작가 되길 잘했어, 이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답변이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제 생각을 읽으시고 멋지게 대답을 네.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분들도 우리 아이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글 쓰는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하면 이런 미래를 멋지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 박혜선, 작가 박혜선은 누구인가? 라는 파트로 2부 진행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다 해소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